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어요. 이 나이가 되니 지난 세월이 참 길면서도 짧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의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은 제게 가장 특별했던 친구, 곡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1948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후로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피부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집은 마루가 삐걱거리는 초가집이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다반사였죠.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도우셨고 아버지는 힘겹게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어린 저는 밭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소를 몰며 가족의 일손을 돕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학교는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도 아침이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할 때는 마음이 설렜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제가 배고픔에 책상에 엎드려 있었을 때 누군가 제게 다가와 작은 주먹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게 바로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저보다 1살 많았지만 우리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복순이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털털했으며 항상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네 집안 사정은 저희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세 아이를 키우셨는데 복순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늘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복순이와 저는 항상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며 서로의 꿈을 나누는 시간은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면 복순이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랑 동생들 배부르게 살게 해줄 거야. 그 시절 우리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서로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제게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자격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복순이는 묘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복순이는 저를 친구로 아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이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복순이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약속했죠. 복순아, 나중에 우리 꼭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그때는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도시로 떠났고 저는 농촌에 남아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복순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나마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우정이 여전히 소중했지만 복순이가 제게 품고 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지내던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곡순이가 고향에 잠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복순이를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도시에 물든 말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제가 알던 복순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큰 회사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성공이 드저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이야기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순자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복순이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강조하며 제 삶을 은연중에 평가하려 들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 다행이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복순이는 고향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문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저를 향한 미묘한 경쟁심과 자격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로서의 우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는 저를 만나러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직도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아.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이런 조용한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진심으로 제 삶을 부러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순이는 서울에서, 저는 고향에서 서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전화나 명절 때 얼굴을 보며 안부를 나누었지만 복순이의 말투와 태도는 갈수록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저를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듯 보였고, 저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가 고향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었고 저와 복순이는 함께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복순이는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쏟는 관심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부러워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복순이, 너 정말 대단하다. 서울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니.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복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순자야, 너는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어야지. 왜 학교를 그만둬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농담처럼 말한 것이었을지라도 그 말은 저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이는 제 삶을 은연중에 평가하는 말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너는 왜 여전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서울로 나와서 나처럼 성공했어야지. 같은 말들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저를 깔보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복순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서울에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이건 내가 저번에 해외 출장 갔을 때 산 거야. 이런 건 여기서는 구경도 못 해보겠지.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으려고 했지만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복순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너는 왜 항상 나를 평가하려 드는 거니?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러워. 내가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속상해.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요. 그날 이후 복순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친구로 여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저를 찾았던 것일까요?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순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여전히 저를 평가하는 말투를 잊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랑 나 참 많이도 다르게 살았다. 가끔은 내가 나처럼 도전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녀는 진심인 듯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저의 삶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아. 넌 서울에서 성공했고 나는 이곳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왔어. 우리의 삶은 단순히 누가 더 나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내가 지켜온 가치와 가족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복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이 스쳤지만 그것이 미안함인지 아니면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여전히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복순이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틀어진 것은 복순이의 자격지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어떤 이상적인 삶을 저에게 투영했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도 한때는 저에게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복순이를 떠올리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리고 친구란 완벽한 공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들이 하나둘씩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가치를 얻었는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서로를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